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강원의 송승용입니다.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중앙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고 한다면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를 국회는 국정감사라고 부르고요.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요.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올해 가장 중요한 사업 가운데 하나를 마무리한 셈인데요. 그래서 오늘 집중진단 강원에서는 이 행정사무감사의 공과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세 분 모셨습니다. 먼저 허소영 강원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심상화 강원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심상화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세 분과 함께 오늘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감에 대한 총평부터 토론을 시작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먼저 여당의 허소영 의원님, 이번 행감 몇 점 주시겠습니까?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저는 아무래도 레고랜드 같은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다룬 특별한 행감도 있었고, 그다음에 각 상임위별로 큰 무리 없이 행감이 진행됐다라는 점에서 한 80점 정도를 주겠습니다. 80점. 심상화 의원님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번 행감은 점수를 주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소수 야당에 대한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중에 핵심적인 이슈를 잡아내지 못했고, 또 우리 거대 여당을 이루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서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존재감이 사실 없었던 것 같고요. 이번 행감은 정말 최악의 행감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주신다면? 그래도 주신다면. 네. 과락 점수로 한다면 한 40점 정도 될까요? 네. 나철성 소장님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중간에 있어서 중간 점수 정도를 줘야 되겠는데요. 아무튼 행정감사라고 하는 것들이 앞서 말씀하셨지만 1년 강원도 의회 그리고 행정에 대한 총평을 하는 자리이고, 실질적인 감사를 통해서 대안을 촉구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일 회기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들이고, 정말로 올 한 해의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상임위별로 이 현미경을 놓고 촘촘히 살펴보는 것들인데요. 그런 견지에서 본다고 한다면 매우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다. 강원도에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크고 작은 현안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이번 행정감사를 보면서 좀 속 시원하게 질의하고 답변하고 대안을 내놓는 모습들은 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저의 개인적인 평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아까 중간 점수 한 60점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C를 주겠습니다. C를 주시겠다. C학점을 주시겠다. 자, 그럼 다시 허소영 의원님께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스스로 자평하시길 80점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런 평가를 내리셨는데,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강원도 의회에서 집권 여당이자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80점은 좀 박한 점수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왜 이런 평가를 내리시게 되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심상화 의원님이나 또 나철성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큰 쟁점을 의회 의원들은 뭔가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나기 위한 쟁점들을 발굴해서 제안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현실적으로 이번 회기 특히 이제 하반기 넘어가면서부터의 많은 쟁점이라 할 것들이 레고랜드 이슈로 이렇게 수렴되는 경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상당히 이제 그 부분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쟁점화시켜서 논의를 했고, 그 밖에 다른 중요한 사안들이 그저 묻혀가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이 강원 같은 경우 지난번 충역에서 우리 다수당인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지역의 어떤 경기 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논의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이것은 이 재정 지원의 효과를 아직은 검증하고 확인하기 어려우니
그런 의혹을 우리가 아직 풀지 못했으니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팽팽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집행부가 그 원했던 방향이 아닌 삭감을 이제 선택을 했거든요. 그만큼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 사안을 해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전들은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플라이 강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리고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도 레고랜드가 상당 부분에 있어서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제 질문들 속에 들어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뭐 시민사회라든지 국민의힘이 원하는 바로 그 방식은 아니지만 그동안 해왔던 여태까지의 8대, 9대에 비해서 10대 의회에서 상당히 레고랜드 문제에 대해서 좀 치밀하게 검토하는 그런 그 감사 활동을 벌였고요. 그에 따라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루를 거의 조사 수준에서 꼼꼼하게 그 해당 상임위 의원님들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좀 더 확인한 그런 사실들도 있었고 그 사실에 기반해서 그 대안을 모색하는 요구와 주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한 80점 정도는 된다. 심상하 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점수는 한 40점, 정말 과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런 낮은 평가를 내리셨는데요. 그 야당, 제1야당이죠. 유일한 야당이죠. 강원도 의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박한 평가를 내리신 데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도 자유로우시지 못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에서도 우리 11분의 의원님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뭐 이 점수가 낮았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의원의 책임이고 두 번째 한다 그러면은 강원도의 집행부의 책임이에요. 여기에서 한다 그러면 밀실 행정이고 불통이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의원이 질의를 하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되고 또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 기간 중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셨고 답변도 부족하고 또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제출도 하지 않고 그게 대표적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레고랜드도 그렇고 알펜시아도 그렇고 플라이 강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그 중에 지금 경제청 제1망상지구에 대한 또 시민사회단체라든가 또 동해시에서 요구하는 자료 이런 것도 경건위에서 재차 요구를 한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거죠. 그 자료 제출 요구권이 있으시지 않나요? 도일에? 네. 있죠. 요구를 해도 집행부에서 제출하지 않으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뭐 가서 의원들이 가서 뭐 강제권을 가지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강원도의 발전이고 시민들의 복지 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전반적인 저 행정의 투명성을 갖는다 그러면 최소한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제출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참 많이 남으신 것 같습니다. 네. 나철성 소장님, 그래도 여야의 중간 정도는 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평가를 내리셨는데요, 점수를. 왜 그런 평가를 내리시게 되셨습니까? 뭐 특별한 근거는 많이 있는데요. 꺼내놓기는 그렇고 저는 좀 거시적으로 봐서 올해에 커다랗게 강원도 행정이 추구하는 바, 강원도 의회가 추구하는 바가 얼마만큼 목표를 달성했는가라고 하는 준거를 기준으로 보자고 한다면 도지사님이 올해 신년사에 보면 두 가지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평화 번영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 이제 차외시한다고 하더라도 경제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올해 도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해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었고 두 번째는 저출산 고령화의 강원도의 혁신적인 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 한금석 도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소통과 신뢰의 도구회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하반기 곽도영 의장님이 당선되면서 내세웠던 캐치플레이드가 강한 후회, 그다음에 신뢰받는 의회를 반드시 만들겠다라고 하는 표방을 하셨는데요. 그런 견지에서 봤을 때 강한 의회라고 하는 것들을 왜 제출했을까라고 하는 여당 위원이시지 않습니까? 아마 행정부에 대해서 할 말은 하겠다라고 하는
도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라고 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것들의 준거를 봤을 때 얼마만큼 이루어졌는가 본다면 상당히 좀 부족한 점은 많은 것 같습니다. 시계열로 보자고 한다면 강원도 동서남북의 현안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동쪽으로 한번 보자고 한다면 강릉 쪽, 영동 쪽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사후 이후에 경기장 사후 대책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들이고 네. 방금 언급하셨지만 지금 7년, 8년 됐지만 동해안 자유구역청 단 한 개의 외국 기업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업자 문제 가지고 난항에 봉착하고 있죠. 오늘 내려가셔가지고 조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다음에 남쪽을 보자고 한다면 폐광지 특별법 문제가 있는 거고 알펜시아 매각 이거 알펜시아 1조 6천억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매각을 한다고 내놨는데 8천억 정도의 시장이 내놓지 않습니까? 한 네. 20%가 감액이 된다고 한다면 6천억에서 7천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1조 원이 날아간 예산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강원도시장에 나갔는데 강원도 의회가 어떠한 건설적 대안을 놓고 이 문제를 해결해 왔는가라고 하는 측면을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쪽으로 보자고 한다면 레고랜드 뭐 얘기하지 않아도 넘어갈 될 것 같고 북쪽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방개혁 입장이용 문제와 관련돼서 매우 심각한 상황들을 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강원도의 현안과 관련돼서 2020년 강원도 의회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또한 진보된 게 무엇인가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도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억에 남는 것이 없을 정도의 그런 한 해이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아쉬움들이 남기 때문에 좀 그런 한편으로는 박한 평가를 좀 드린 것 같습니다. 네, 현안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해주셨고 나름의 생각을 펼쳐놔 주셨는데요. 그럼 강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제부터는 짚어볼까 합니다. 그 강원도정 현안들 하나하나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지금 세 분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레고랜드 강원도정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얘기부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심상아 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심 의원님 바로 어제 성명서를 내셨죠? 네. 레고랜드 관련해서 제가 잠깐 문구를 좀 소개해드리자면 강원도의회 운영위원장이 단지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수호대장으로 전락해버렸다. 다소 좀 과격해 보이기도 하는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김진석 의원님 얘기시죠? 네. 예. 왜 이런 성명서까지 내시게 되신 겁니까? 제가 지금 우리 허소영 원내대표하고 우리 나철석 소장님하고 이게 원내대표로서의 토론하면 항상 좀 이게 부담스러운데 지금 하는 게 뭐 질의 요지가 없는 걸 계속 하니까 지금 굉장히 더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좀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한테는 사실 좀 송구스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명서를 낼 때는 얼마나 제가 고민하고 해서 그런 성명서를 냈겠습니까? 레고랜드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고요. 또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이런 사회단체라든가 우리 지금 정의당하고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조사를 좀 하게끔 받아달라 했을 때는 행정사무조사는 우리 제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되니까 민주당 의원들 35명이 한 분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할 수가 없는 여건이어서 그러면 정말 우리 레고랜드가 정말 성공 개장을 하기 위해서는 특이라도 해야 된다. 우리 춘천 레고랜드 특별위원회 구성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11분의 서명을 받아가서 제출을 했어요. 제출을 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3일 날 우리 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18일 날까지 재요구를 했습니다. 심사를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상정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제의요구를 누가 하신 건가요? 운영위원장께서 하신 건가요? 아니죠. 제가 했죠. 제가 대표 발의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면 18일 날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 운영회의 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좀 제한이 되고 할 수 없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뭐 있었죠. 그렇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다른 건을 가지고 또 심사를 하고 뭐 사전 보고 설명회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성명서가 조금 좀 저는 과하지 않는데 뭐 다른 분들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과한 성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말씀해 주신 걸 보면
또 이게 야당 의원들께서는 행정사무 레고랜드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 조사권을 발동을 하자 처음에 그런 주장을 하셨던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게 여당에 의해서 막히니까 네,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특별위원회라도 구성을 해보자 네. 하셨는데 이것도 안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저는 좀 심사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심사에서 여기 맞지 않으면 부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심사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원천 차단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논의 자체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우리 이제 다음 회기 때 하자 그러면 내년 2월 달이지 않습니까? 2021년 2월 달에 하자는 건데요. 2월 달에 하는 것보다 지금 빨리 해서 그 결과를 하면 2달 동안도 그렇고 또 레고랜드 개장이 지금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또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것만 보더라도 이게 좀 그렇게 좀 시급한 문제라고 사실 보거든요. 근데 왜 민주당에서는 그걸 시급하게 보지 않는가? 그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허 의원님 지금 어쨌든 여당의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네. 여당의 입장은 지금 어떠신지. 지난번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얘기를 좀 한 바가 있긴 있는데요. 이 행정사무 감사 중에 이제 이 감사가 시작되는 회기 중에 이제 제안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또 심상화 의원님께서 대표님께서 알고 있는 사실에 약간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원천적으로 행정 특위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것이 아니라 그 내막이 있죠. 의원님께서는 원래 3일에 제안을 하셨고 3일에 우리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5분 발언을 하시는 것으로 가시면서 대신에 이것을 18일에 해달라. 18일에 다시 회부를 해달라고 했고 당시에 보통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사전 사후 논의를 하거든요. 운영위를 전에. 네. 그래서 운영위 측에서 제가 전달받은 바에 의하면은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같이 다 있는 자리에서 처음에는 그러면 다른 공동 발의자가 제안을 해주면 어떻겠냐라고 했더니 그거보다는 이제 정말 주 발의자가 와서 얘기해 주는 게 좋겠다. 네. 그러면 이걸 언제 하면 좋으냐 했는데 이번에는 사실 회기 중에 행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고 행정사무 감사 결과가 아직 나오기도 전인 상황에서 특위를 해야 할 마땅한 요건들이 없다. 특위를 꾸려야 할. 왜냐하면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이미 우리는 하루를 할애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기를 했고 만약에 그때 좀 더 의혹이 더 생기거나 또 새로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것이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이후에 판단해서 가자. 근데 그때 이후에 판단하려니 18일에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하여서 정말 특위가 가야 하고 이 이슈가 지속돼야 될 것이라고 하면 다음번 회기 때 다루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2월이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게 공교롭게도 내년 2월이 되는 거죠. 중간에 회기가 비니까.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제가 들은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같이 하자고 지금 저희는 그렇다더라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제가 전달받은 거를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대한 내용은 또 대표님께서도 모르실 수 있는 왜냐하면 현장에 있지 않으셨으니까. 제가 당사자니 3일 현장에 3일 현장에서 사전사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그럼 다음 회기로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셨다. 국민의힘 의원이 안 계실 때 김진석 운영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에요.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어제도 사실은 사무처나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한 그게 거지요. 독단적이지 않았다면 어제 제가 그런 성명서를 내면 안 되죠. 그것은 의원님께서 대표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하는 거니까 내면 안 되죠. 내면 그런데 그게 어디서 했냐면 지금 김진석 운영위원장이 그 결정을 어디서 식사하고 점심 식사 5천을 하고 버스 타고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그 자리에 가지도 않았고 의회 사무처장도 그렇고 수석 전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아니 그 자리에 있었었다. 식사하고 버스를 이동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8일 날 하셔야죠. 근데 왜 내일 또 심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18일 날은 아직 이게 채택되기 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채택에 대한 것은 지금 18일 날 이거는 원천적으로 지금 다음 회기를 미루고 18일 날은 김진석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장 경선에 나갔을 때 공약 사항을 가지고
의회 의회 운영위를 의회 구조를 신설을 하느냐, 개편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간담회 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 원내대표 회의에도 지금 그 안건으로 올라왔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이거는 정상적으로 가는 그 자, 발의한 걸 여기에서 가지고 지금 다음 이제 회기로 늘린다는 대표님께서 것은 계속 있을 수 없는 개그님께서 것이죠. 계속 주장하시고 계시는 바는 특위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왜 못 받냐는 건데, 특위를 하는 제안을 그냥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이유인즉슨 제가 듣기로 운영위에서 제기한 이유인즉슨 지금 현재 상임위 의결사항이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의 어떤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하는 것은 진행 중인 사항에 의회 절차상 맞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그 판단에 대해서 해당 그 저희 운영위 자체 내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어쨌든 그것이 사전 사후라는 어떤 제도적인 과정은 아니었지만 그 논의하는 과정에 있으셨고, 특별히 절대 안 된다 된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특위의 그래서 목적이 뭡니까, 받아들여졌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아니, 원내대표님께서 지금- 특위의 네. 목적을 아시는데 자, 특위의 잠시만요. 목적을 네, 지금 말씀 조금 잘못 더. 이해하고 하시는 거예요. 예. 조금만 말씀 마저 듣고 그럼 하시면 아, 제가 할까요? 마무리를 좀 하시고. 특위라는 예. 것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다 상임위에서 다 일할 논의하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운영위에서 좀 있으면 뭐 제천 영월 영월 삼척 우리 특위도 지금 좀 있으면 내일 또 시작을 하고요. 다른 특위가 지금 여러 가지 특위가 지금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특위라는 것은 상임위가 다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춘천 레고랜드 특별위원회도 경건에서 하겠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개장을 목표에 두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시민사회가 궁금해하고 또 앞으로 예산을 절감해갖고 성공 개장을 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6개월에도 1년 동안 특별하게 이걸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고 상임위 경건위에서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굳이 할 필요 없다. 경건이 지금 행정사무 감사 중이니까 특위를 개최할 이유가 없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러면 강원도의 특위를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죠. 네. 이것이 임시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그 운영위 자체 내에서 이것을 다루기에 적절치 않다라는, 또 상임위 자체 내에서 다루기에 역부족이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특위를 무조건 구성하는 것이 대안은 아니고, 그 다음에 특위 자체를 구성하면 안 된다는 논의가 아니라 이번 회기에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했고, 이번 회기를 하지 국민의힘 않는다는 것은 당원- 하지 말자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1년 말은 7월 명백하게 그렇지 달에 개장을 않습니다.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사께서 네. 2022년 3월 달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2년 동안 경건위에서 이 사안을 가지고 핵심적으로 하나도 뭔가 나온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기획에서 더 많은 레고랜드에 대해서 확인을 한 거라고 원내대표께서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특위라는 게 우리가 모든 걸 특위에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분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갖고 경건위에서도 있고 문화재 같은 경우는 사문위도 있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강원도 개발공사라든가 또 기조실 같은 경우에는 기획위 소속으로 있으니까 분산되어 있는 그런 안건을 특위에서 만들어갖고 통일적으로 해보자. 이런 건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받아들이지 도대체 무엇을 않는다가 해야 되는 아니라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건 좀 아쉬움이 정말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 정말 그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절실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11월 3일에 분명히 제안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고 그때였으면 그냥 받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 이미 그래요? 의원님들을 제가 기다리고 말씀을 있었다고 드릴게요. 들었습니다. 12월 3일 자꾸 말씀드리고 제가 5분 자유 발언 때 나왔는데 보통 발의를 하시게 되면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해 보셨잖아요. 발의를 하시면 최소 일주일, 조금 더 하면 10일 정도 해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이게 있으니까 의원님 심사 준비하십시오 합니다. 저는 이게 저 추측인데요. 강원도 집행부도 우리 의회 사무처도 민주당의 눈치를 지금 보는 거예요. 저는 2일 날 6시 6분에 메시지를 받았어요. 3일 날 보내야 하는데 심사 받으러 와라. 근데 또 이게 한 가지 의혹이 그러면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어떻게 네. 보통 다른 거 안건에 그러면 의원님께서도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3일 날 본회의 하게 되면 3일 날 4시에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럼 그 오전 시간이라든가 다른 시간은 또 나누어 갖고 다 자기 지역구 행사라든가 의정 활동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를 딱 며칠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루 전에 그것도 24시간도 아니에요. 그다음 2일 날 6시에서 아니, 와서 의원님, 한다는 걸 의원님, 가지고 맨 자꾸 처음에 얘기를 하시면 한 가지만 조금 확인해 드릴게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아니, 한 가지만 죄송하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자, 네. 잠시만요. 당초에 자, 네. 의원님 잠시만요. 자, 네. 잠시만 장례를 좀 정리하고 얘기를 좀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가 특위를 구성하느냐 마느냐 사실 본질은 그렇죠. 그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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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그러면 예, 특위를 허 구성하느냐? 예. 의원님, 네. 여당에서는 특위를 구성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특위를 구성할 의향이 있다라는 것은 뭐 두 번째 문제고요. 일단 말씀하신 지금 국민의힘을 시기 중심으로 문제는 예, 예, 그러니까 일단 국민의힘 접어두시기로 하시고. 당에서 예, 예.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 그 상정되는 것, 회부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을 반대. 왜냐하면 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은 의회 운영에 있지 않습니까? 반대를 할 그러면 수가 없죠. 그렇죠. 상정하는 의회 걸. 운영위 내에서 각 상임위별로 우리 운영을 하니까 의회 운영위 내에서 그 의사 결정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대표님께서 그 제안을 하시는 과정에서 정말 더 설득력 있게 그리고 정말 더 절실하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논의를 하시면 뭐 그 의사 결정이 당연히 합리적인 수준에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회 사무처에서 제출하고 상정이 돼 있으면 상정을 했으면 상정을 받아들이면 심사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네. 심사 자체를 안 하니까 제가 거기다 설명을 할 심사를 수가 상의를 없잖아요.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의원님. 그건 명백하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보통 했죠. 그럼 의회 아니요, 사무처가 아까 지금 하는 것은 의회 사무처도 그 다수에 있는 민주당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의회 사무처 제가 봤을 직원들도. 때는 가장 많이 눈치를 보는 것은 지금 정말 오히려 국민의힘일 있을 수 거라고 없는 일이 봅니다. 지금 의회 사무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통 저도 의회 뭐 뭔가 발의를 하거나 법안 아니 그러면 발의를 18일 하거나 날 할 어떻게 때 운영위원장이 원내대표 경선 나가는 그 자기 공약 사항을 가지고 지금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8일 날 1시 반에 그 지금 특위가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1시 반에 특위를 왜 연기를 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 그 대표 보좌관이 지금 강원도의회를 방문하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강원도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 보좌관이 뭐 특보겠죠. 특보가 강원도의회 의원들을 만나러 온다고 해갖고 특위를 시간을 연기할 정도로 지금 강원도의회 사무처가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 눈치를 보겠습니까? 의장도 민주고 반대의 경우에 민주당 의원들의 국민의힘 눈치를 보는 측에서 거예요. 국민의힘 측에 누가 온다고 해도 양해를 구할 것이고 구했으면 시간은 연기될 수 양해를 있는 안 구한 것입니다. 거죠. 국민의힘 자, 측에서도 네. 누가 심 온다면 의원님, 그렇게 자, 양해를 구할 네. 것입니다. 허 의원님, 네. 네. 두 분 이제 이 특위 구성의 과정이나 진행 과정에 대한 얘기는 일단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금한 것들은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 행정사무조사를 할 것이냐 의회에서 그다음에 특위가 구성될 것이냐 이게 이제 논의의 본질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지켜보셨는데 나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게요. 공중파에서 이게 10여 분 동안이나 이거 이 할 사안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뭐 의회 안에서는 절차 과정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작 시민들의 입장,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한 7천억 원 정도 들어가는 이 사업들, 물경 4천억 원이 기본적으로 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심의와 심사, 절차와 과정들이 밟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제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허 대표님하고도 아마 당선되고 나자마자 의장실에서 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와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이냐, 감사는 실시하죠. 발동할 것이냐 할 때 그때 곽두영 의장님과 우리 허 대표님이 아주 기꺼이하게 그와 관련돼서 진전된 안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이번에 개최되기 전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것들이고 본질은 바로 그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절차 과정은 모르겠어요. 아까 진행자께서도 여쭤보셨는데 그러면 여당에서는 정말로 강원도 최대 현안이고 심지어는 국정 현안까지 떠오르는 레고랜드와 관련돼서 도민의 대표인 강원도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의사와 의향이 있다고 한다면 현재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이번 회의 같은 경우는 어렵다고 한다면 올 2월 달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한다면 허 원내대표님께서는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여당에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고 한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뭐냐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도 나오 계시지만은 매우 좀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정도밖에 논의가 되지 않을 수준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깊거든요. 도지사께서 지난 어떤 자리입니까? 국정감사 자리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강원도의 실제 레고랜드에 추진된 강원도액은 600억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강원도에서 나왔던 재무제표하고 중도개발공사에서 나왔던 재무자료만 본다고 하더라도 4,838억이라고 하는 강원도 재원이 투자됐는데요.
강원도지사님께서 600억이 투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사실의 관계와 차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임대료 3%처럼 명확하게 강원도의회에서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제시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한 뭐냐고 한다면 자 올해 뭐냐면 3%그 임대 수수료가 나오면서 결국 강원도가 한 달 동안 가져간 돈은 월 4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 본다고 한다면 7천억 원을 내가지고 월 400만 원 가져간다고 하는 것들인데 춘천시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소양강 스카이웨이 같은 경우에는 70억 들였는데 연 100만 명이 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삼악산 로프웨이 같은 경우에는 500억 투자하는데 180만 명이 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투자하는 물경 7천억 원 현재 수출되는 수천억 원인데 여기 오는 창출 효과가 무려 400만 원밖에 임대 수익률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한 강원도에서 약속했던 그렇다고 한다면 고용을 창출해가지고 더 나아진 강원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초기에 말했던 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1,800명에서 2,000명까지 고용을 늘리겠다고 얘기했는데 지난 5월 달에 그 설명할 때 가봤더니 직접 그 레고랜드 중도 대표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정규직 직원이 150명에서 20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왜 이 사업을 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낸 세금들이 왜 이렇게 쓰는 것들이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가 됐던 야가 됐던지 간에 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의문을 해소됐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번 행정감사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제대로 됐는가, 제대로 된 도의원들이 의문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와 답변들을 좀 명료하게 듣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들을 의원님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잠시만요. 나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질문 크가지 2개 주셨는데 뭐 허 의원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도 있고 또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 가지만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조사든 특별위원회든 여당에서는 구성하시거나 하실 행정사무조사권을 아니면 발동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 그거를 좀 가능하신 선에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조사나 그다음에 특위에 대한 안이 일단 국민의힘 당을 통해서 제안이 된 것이고 이 제안된 안은 명백하게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정상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서 어떤 논의가 있어서 이것이 의결로 될지 혹은 부결이 될지 이것은 그 논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셨던 것처럼 그 상정이 돼서 그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뭐 마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실질적인 수익률이라든지 또 내지는 그 투자 금액에 대한 어떤 오류에 대한 문제 그리고 뭐 그런 걸 관련해서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600억에 대한 언급은 지사님께서 좀 착오를 일으켜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으로 저는 나중에 그 전달을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뭐 이렇게 수정에 대한 의견을 주셨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그리고 이 당초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갖고 있는 청사진의 변동이 되게 많았잖아요. 일자리 규모,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수익률에 대한 것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정말 더 면밀하게 그 인과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그 투자 계획들이 상당히 좀 허황될 정도의 큰 그림을 가지고 가는데 실제 운영 과정에서 보면 그것에 충분히 아주 못 미치는 경우가 많죠. 우리 의회가 하는 일은 그런 그 갭들을 줄이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로서 운영되고 있는 상임위 구조에서 최대한 각 상임위 구조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기획위는 기획위 구조에서 또 경건인 경건위 구조에서 현재로서는 최대한 그것을 그 밝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로 이번 경건위 과정에서 나온 몇 가지 그 심상화 대표님께서도 문제 제기하셨고 확인해 주셨던 그 몇 가지 사안들이 사실 그 질문 과정에서 확인된 거거든요. 뭐 개장 기간 연장이라든지 공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감사 과정에서 그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뭔가 그렇게 좀 소극적으로 진행됐다라고 하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안을 조금 더 톱업할 필요가 있고 더 깊이 들어가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그 전반적인 합의의 어떤 기회들은 명백하게 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좀 네, 이 문제는 이 정도에서 저희들이 예. 지금 다음 주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 허소영 의원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논의의 장은 뭐 마련할 수 있다라는 답변으로 이해를 좀
하고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는 끝이 났고요. 이번 주부터 내년 강원도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을 하는데요. 벌써부터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 예산 증액 문제입니다.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자, 나 소장님 말씀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 증액 철회하라 요구를 하셨죠? 어떤 이유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요? 예, 아무튼 내년도 강원도 육아수당이 증액된 부분이 무려 114%나 증액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이지 않습니까? 전체 최문순 지사 기간 동안 육아수당이 이게 한시적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만 되는 사업인데요. 2020년 12월 31일 날 태어난 아이는 받지 못하고 또 그 다음 연도 1월 1일 날 하나들은 받지 못하고 받고 이러한 것들로 이제 설계되어 있는데요. 설계 자체부터 문제가 좀 많이 있었던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경 이 사업이 7천억 원이 되는 사업이었고 보건복지부 정부에서 이 사업은 강원도 재정 여건과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해 봤을 때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던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정부하고 조정을 했던 게 30만 원 선에서 하는 걸로 정리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당시에 잘 아시겠지만 19년도에 이때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하다가 우리 의원들이 얘기할 때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정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정리됐던 게 그때 조례 10항에 수당과 관련돼서는 2년마다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에 이 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착장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한다면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이 114%나 이 증액 예산을 올렸는데 현재까지 지금 이 시각까지 평가 보고서가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들이고 의원님들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뭐냐고 한다면 이거는 조례, 도의회의 결정들을 정면 유비하면서 행정부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절차 내용을 본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첫 번째 제기하는 거고요. 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통계 과정 속에서 심각한 왜곡이 발생했습니다. 30만 원에서 40만 원, 40만 원에서 50만 원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최초의 계획이 나온 것들은 올해 1월 27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강원도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하게 됩니다. 사업을 시행했더니 1년 만에 무려 강원도 아이들이 19명이나 더 출산율이 늘었다라고 하면서 뭐냐고 한다면 이때 거기에 올해 예산을 40만 원과 내년 예산을 50만 원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용인지 살펴봤더니 뭐냐고 한다면 우리가 모든 출산화 기준은 통계청으로 하는 게 뭐 국가 상식 아닙니까? 네. 통계청 기준을 해봤더니 19명이 아니라 68명이 오히려 줄어들었던 것들이죠. 기준이 뭐냐고 한다면 등록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들 발표를 했던 것들이죠. 도저히 전문가들이나 담당 공무원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발표했던 것들이고 이러한 사실들이 문제 제기를 하게 되자 이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철회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불과 10개월 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40만 원을 증액을 한다라고 버젓이 내놓고 있는 것들이고 또한 내용을 보자고 한다면 내년에는 10만 원을 더 올려가지고 50만 원까지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우리 의원님들도 뭐 잘 아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는 이제 곧 내일 모레부터 예산안 심의가 되기 때문에 좀 송곳 예산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과정과 내용들이 다른 분야에서도 없는지 좀 세밀하게 현미경 심사를 했으면 하는 요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보통 이 지금 복지 문제인데요. 복지 예산 증액 문제의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뭐 명백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신 걸로 이해됩니다. 야당의 입장은 이 문제, 육아수당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수당이요? 내년도 강원도 이제 누적 부채가 그 기금을 포함해서 이제 1조 한 1,400억 정도 됩니다. 2009년 이후에 최대 이제 그 규모가 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09년 이후 최대요. 예. 그 기금까지 포함되면 1조 1,400원은 굉장히 큰 저희가 지금 부채로 안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육아기본수당 이제 증액 문제를 놓고 또 이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나철성 소장님께서 그런 의견을 내주셨는데 2019년에 그 강원도가 이제 그 젊은 인구가 많은 이제 세종시를 이제 제외하고 나서는 16개 시도 중에 출산율이 가장 높았다라는 이제 데이터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 강원도로 봤을 때는 강원도 그 육아 기본 수당 덕분이라고는 이제 강원도는 주장을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 의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걸 보더라도 지난해 이제 도내 20대 여성이 그 한 4,500여 명이 일자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가셨어요. 아, 빠져나갔다는 네네,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말이 육아 기본수당을 30만 원의 효과는 또 있겠지만 또 10만 원을 증액하는 것하고 또 지금 우리 20대 여성이 4,500명이 일자리를 찾아서 강릉으로 강릉 수도권으로 갔을 때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지금 정책 펴고 있는 또 여성 세력이 일하기 센터라든가 여성 이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예산들이 감액이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아, 수당을 더 늘리고 다른 사업비를 줄이는 거군요. 예. 결국은. 네. 우리가 이제 부채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 먼저 맞는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육아수당 인상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입장은 뭐라고 할 수 있죠? 저희들은 지금 찬성이십니까? 10만 원 더 인상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아, 반대하신다. 예. 네. 허 의원님, 그러면 지금 두 분 다 육아기본수당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내놓으셨어요. 네. 뭐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도 사회복지를 전공해서 실제로 이제 육아와 관련된 환경에 무엇을 가장 먼저 개선을 해야 소위 출생률이 높아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고 뭐 정보도 조금 더 다른 분보다 많이 가질 수 있는데요. 육아수당이 사실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이나 뭐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좀 비슷하게 갖는 편이고 특히나 이번에 육아수당의 효과성에 대해서 중간보고는 나와 있고요. 중간보고 내용에서는 이게 출생률을 뭐 아주 극단적으로 높이지는 않았지만 감소율은 좀 늦추고 있다. 출생률이 낮춰지는 건 좀 늦추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수당과 관련해서 이 효과를 보는 것이 이제 2019년 1월부터 인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2019년 1월부터 2019년 사실 10월까지의 출생률은 이미 전년도에 결정된 인구라는 거죠. 전년도에 임신을 통해서 그때 출산을 한 거기 때문에 그때 출생한 아이들은 육아수당의 효과라고는 일이라도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 임신 그렇죠. 시기와 예, 출산 시기는 수당의 다르기 발생, 때문에. 그렇죠. 네네. 네, 그러니까 10개월간의 차이가 있고 이 차이로 인해서 이 차이 기간 동안에 출생한 아이들은 육아수당의 효과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은 명백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효과성에 대한 게 실제로 그 뭐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놓고 한다고 해도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이 시기는 사실 좀 배제를 시키고 보는 것이 좀 맞는 것 같고요. 그건 저 의원님의 개인적인 입장이신 거죠? 당론은 아니시고. 다른 의원님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뭐 민주당 의원님들 내에서도 여러 전문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회문화위원회 자체 내에서도 의견들이 조금 더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행으로 하고 있는 이 30만 원의 육아수당이 과연 아이를 출산할 결심을 하는데 가장 결정적일 것인가에 대한 그 의혹들은 많이들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사실상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육아수당이라는 형태의 그 지원뿐만이 아니라 여성들이 혹은 그 하나의 세대가 과연 새로 태어날 만큼의 이 우리의 어떤 환경들이 갖추고 있는가, 보육의 환경들, 교육의 환경들 이런 것들이 또 일자리의 어떤 그 균형들 이런 것들이 같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라 그러면 사실 육아수당과 같은 그 방식은 상당히 부분적인 효과, 기대가 있다고 해도 부분적인 효과일 것이고 궁극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지원들이 같이 가야 한다라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종합적으로 평가를 좀 해주셨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확인 차원에서 한마디만 그럼 다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육아수당 인상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저는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부정적인 입장이시고. 당 전체 분위기가 그런 건가요? 당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활발한 논의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회문화위원회와 그다음에 이제 그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네. 자, 모처럼 세 분이 비슷한 의견을 또 내셨네요. 아까 레고랜드 같은 경우는 첨예한 대립을 좀 보이셨었는데. 네. 열띤 토론을 이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지난 것 같습니다. 어느새 주어진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세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강한 의회, 실력 있는 의회, 민주적인 의회. 올해 7월 하반기 강원도의회가 출범할 당시 후반기 의장께서 밝힌 포부였습니다. 불과 넉 달 전 얘기인데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금 강원도의회에 대한 평가는 적어도 강하거나 실력이 있거나 민주적인 의회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이런 평가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중진단 강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